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전일 S&P 500 지수가 장중 2,958.06포인트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또한 8,000포인트 선을 상향 돌파한 가운데 연준이 전날 FOMC 성명을 통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게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시장은 다음 달 30일에 열리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란이 매우 큰 실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미국 드론 격추 이후 나온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후 국제 유가가 5.6% 급등했습니다. 한편 금값 또한 3.6% 상승하며 2013년 9월 이후 약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까지 중간배당 권리주지 확정을 위해 주주명부 폐쇄를 결정한 결산법인이 코스피는 38곳, 코스닥은 15곳으로 총 53개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의 주주 환원책 강화로 예년보다 중간배당 상장사가 늘어난 가운데 배당금 규모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채권값이 오르는 금리 하락 시기에는 고배당주 수익률이 오르는 상관관계에 주목할 것으로 조언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신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대외적인 시황 속에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 기관의 매도 속에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연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받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뉴스를 통해서도 들으셨다시피 S&P 500 지수를 비롯한 나스닥에 대한 최고치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미국 시장과 좀 동조화되지 못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수출 감소세에 대한 전망 속에서 양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오늘은 특히나 테마주 위주의 흐름이 돋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통신장비 업종의 선방으로 시장을 이끌었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간의 시장도 모두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27% 하락한 2125.62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0.44% 상승한 45,700원에, 하지만 SK하이닉스는 2% 넘는 하락 속에서 65,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도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1.14% 하락한 34만 8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포스코는 오늘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0.62% 상승한 24만 3,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64% 하락한 722.64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신라젠, 헬릭스미스까지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특히 헬릭스미스는 1.79% 하락한 19만 1,800원에, 펄어비스도 역시나 1% 넘는 하락 속에서 22만 3,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는 연일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1.43% 상승한 44만 1,000원에, 셀트리온 제약도 0.96% 하락한 5만 1,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금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금요일 저녁은요, 봉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미국 지수는 좀 환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우리 시장이 다른 시장에 대비해서는 좀 아쉬운 성적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수출 감소세에 대한 전망 그리고 오늘은 기관의 매도 물량까지 함께 좀 겹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하면서 아마 오늘 한국 시장에 대한 그 기대를 갖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전반적인 그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강한 상승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야간 선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 좀 조짐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수요일에 급등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 시장은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어떤 그 가격적인 면에서는 단기적인 상승에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흐름을 보면은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컸죠. 뭐 수출 감소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떤 그 이유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수급이죠. 수급적인 흐름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게 결국은 그 해외 증시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중에 미국 시장 선물의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미국 시장을 보면은 그대로 따라가기도 하지만은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것에 대비한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최근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역시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단기에 쏟아진다거나 그런 흐름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다. 그래서 약간 시장은 좀 정체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장은 약한 흐름인 것 같지만 장중에 반등을 이뤄내면서 결국은 그래도 그나마 잘 버텼다. 뭐 이 정도로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 장이었습니다. 전일장에 오늘장에 대한 전망 말씀을 해주셨을 때 방금 거론해 주셨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미 좀 시장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시장 역시나 이전에 좀 선반영됐던 흐름 속에서 오늘 좀 쉬어갔다라는 전반적인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미국 선물 지수가 좀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을 또 다시 또 선반영되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장에 대한 흐름이 이해가 됐다라는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봉추 선생님과 함께 금요일장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봅니다. 종목 핫5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 뜨겁게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5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종목 핫5 시간 5종목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종목 핫5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LG 디스플레이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요, 국보가 올라왔고요. 네 번째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종목은 아난티까지 이렇게 5종목 올라왔습니다. 네, 역시나 이번 한 주도 이 5종목을 확인을 하면서 어땠겠구나라고 또 가늠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도 좀 다양한 업종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 5종목에 대해서 총평 먼저 들어볼게요. 봉천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도 역시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가끔 보면은 이 같은 테마에 엮인 종목들이 올라온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도 역시 조금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왔고 또 사연도 약간씩 다르죠. 그리고 특별한 사연 없이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도 있고요. 어쨌든 재미있는 종목도 섞여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 내용과 함께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라 또 종목 핫5 시간에 올라왔던 종목은 다시 또 관심을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 잘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코스피에 속한 3가지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LG 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 그리고 국보가 코스피 안에 속해 있습니다. 3가지 종목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봉초 선생님 3가지 종목부터 먼저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그 이슈가 나왔어요.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 출하량 1위를 차지했다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또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은 R&D에 2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 뭐 그런 이슈까지 나왔어요. 보유하신 분은 일단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유하지 않는 분들은 이 종목을 굳이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종목이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기업의 흐름이 좋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 정도면 충분히 접근할 만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역시 그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거의 바닥이에요. 여기에서 던질 그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죠. 조금 더 반등을 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더 약한 흐름을 보였을 때 그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그런 정도의 주가의 흐름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최근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죠. 어제 급등이 나오고 오늘 또 조정을 받았는데요.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이러면은 역시 실적이 좋지 않아서 그런 흐름이겠죠. 그런데 최근에 좀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들을 갖고 주가가 조금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제 급등을 만들었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동안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특히 LCD 쪽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중국 쪽에서 워낙 그 저가의 공세를 펼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적자 전환하고 또 그게 회복되지 않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OLED 쪽이 좋아지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었었죠. OLED 쪽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흐름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계속 주가에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이슈가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 쪽에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점유율이 16.8% 정도였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2위가 자펜 디스플레이인데 16%입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어쨌든 1위를 차지했다는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올해 매출도 작년 대비해서 40%, 35% 정도 더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4천억이 넘게 매출이 발생을 했어요. 꾸준히 이렇게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 이쪽에 시장 자체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40% 정도 시장이 팽창을 했는데요. 그 크기를 보면은 거의 9,800억 정도이기 때문에 1조 원 가까운 9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2023년에는 12조 정도의 어떤 그 시장 규모로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 확대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쪽의 흐름이 좋아진다고 하면 역시 LG 디스플레이에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좋은 흐름이 이어지면은 결국 LG 디스플레이도 다시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매출의 규모가 3천억 정도밖에 안 되죠. 4천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흑자 전환하고 이런 그 흐름을 만들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확실한 좀 더 그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LED 쪽이나 이런 쪽에서 다른 쪽에서 이것들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상황이고요. 또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 쪽의 시장이 계속해서 팽창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역시 기대해 볼 만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우량한 그런 기업이었는데요. 워낙 또 중국 쪽의 그런 공세 때문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에 좀 그 기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 진출 소식은 사실 폴더블 폰이 출시가 아직도 삼성 쪽에서 또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쪽은 시장이 확실히 형성이 되고 살아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출한다, 뭐 그거 자체에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그게 기업의 실적이나 흐름을 좋게 만들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주가의 흐름을 바꿀 만한 그런 요인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나왔던 이슈가 R&D에 2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OLED 쪽에 확실하게 투자를 한다는 소식인데요.
투자를 해야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실 한국 기업들은 투자에 굉장히 인색한 면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뭐 투자 관련한 이슈가 많았었죠. 삼성전자가 뭐 100조 원 넘는 투자를 한다고 그랬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OLED 쪽에 확실한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와진다고 하면은 기업의 흐름도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주가가 다시 반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가 강하게 반등할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지 않는 분들은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접근할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주가가 이미 너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던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홀딩했다가 매도를 하는 게 확실하게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의 적정 주가는 81,100원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이 0.2예요. 지금 17,450원이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런데 저평가되어 있다고 다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죠.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 건 결국은 실적이에요. 실적이 좋아지고 이 턴어라운드가 돼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 하락 전환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있어요. 어제 급등하면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긴 추세를 한번 보시면은 2017년 7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반등할 때 반등이 조금 나왔는데요. 지수가 다시 꺾이니까 다시 꺾이고 있어요. 결국은 지수 따라서 더 꺾일 가능성이 있고요. 지수와 반대로 혼자서 나홀로 상승할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은 계속 가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문제가 길게 한번 보시면은 최근 저점이 2008년 지수가 대폭락했을 때 그 주가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현재 이 주가의 흐름이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그 주가의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는 어려운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은 어차피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하게 더 아래로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좀 반등했을 때 정리를 하자는 거고요. 미보유자, 보유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사업장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5G 모듈이라든지 신사업 쪽에 확실하게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 있었는데요. 보유하신 분은 홀딩하셨다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기 역시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을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추세가 좋다고 하면은 주가가 좀 약해도 다시 갈 수 있는데 추세 자체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래서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보유하신 분들은 주가가 이미 낙폭이 크죠. LED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던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조금 반등하거나 아니면은 또 확실히 꺾였을 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엄청난 흐름을 보였었죠. 주가가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은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꺾였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확실하게 폭발하는 그런 실적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그런 그 흐름들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약하죠.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게 실적에 대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올해 실적이 분명히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실적을 엄청나게 뛰어넘는 그런 실적이 나오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삼성전기는 MLCC죠. 작년에 실적을 주도했었던 게 MLCC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흐름도 MLCC가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이쪽에서 확실한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크게 그런 그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사업장을 방문해서 5G와 또 MLCC 쪽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향후에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G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가 4월에 세계
최소형 그 5G 안테나 모듈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경쟁사들이 굉장히 크게 긴장을 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삼성은 기본적으로 전자 쪽에 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투자만 과감하게 이루어지면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최근에 나왔던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은 삼성전기에서 이 5G 쪽에도 확실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오너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뭐 최근에 광폭행보를 보이지 않습니까? 각 사업장,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런 사업장들을 돌아다니면서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확실한 성과를 내라. 이렇게 계속해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죠. 한국의 기업 문화에서 오너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혹자들은 오너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냐? 아래에서 일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확실한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오너의 결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최근에 이런 행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 투자를 독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화답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이라는 그룹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좋은 흐름을 보이려면 투자를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약속했던 게 최근의 흐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MLCC 쪽도 차량용, 전장용 그 쪽에 투자를 과감히 해라 이런 그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뭐 전장 쪽은 또 수요가 굉장히 크죠. MLCC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부품에는 엄청난 그 수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적이 작년에 어떤 실적을 확실하게 폭발적으로 넘어서는 그 정도 실적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가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흐름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넘어설 만한 뭔가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매도를 하고 있어요. 자,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도하는 종목이 상승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뭐 이슈에 의해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추세적으로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추세가 완전히 꺾인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는 것이죠. 자, 화면 잠깐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가 11만 4,300원입니다. 비교값이 0.85예요.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은 약하죠.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 하락 전환된 상태고요. 그리고 또 단기도 역시 하락한, 단기는 상승으로 접어들었네요. 살짝 위에 있습니다. 어쨌든 거의 뭐 하락 상승 그런 부분인데요. 어제 반등하면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추세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작년 7월 이후에 쭉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지수가 반등할 때 같이 반등이 좀 나왔죠. 그런데 상당히 약해요. 지수보다도 현저히 좀 약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수가 조금 그 정도 반등했으면 확실하게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약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저점을 다시 달하려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 어차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반등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꺾였을 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굳이 이렇게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을 접근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리고 지수의 흐름이 좋다고 하면 우량주기 때문에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의 흐름도 지금 그렇게 아주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국보입니다. 국보는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액면 분할 이슈가 있었고요.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급등했어요. 어차피 그 보유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안 올 것 같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이게 다시 갈 것 같지 않아요. 꺾이면은 계속해서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짝 꺾이다고 하더라도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만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해서 매도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기 강세가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홀딩해서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에 다시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조금 다르죠. 이 종목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국보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그냥 바로 던지지 마시고 반등이 나와주면 조금 더 끌고 가보십시오. 반등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고점 매도를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꺾였을 때는 고점 더 이상 이렇게 강한 흐름이 아니고 꺾였을 때는 곧바로 정리하고
이제는 당분간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이 움직이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었어요. 뭔가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액면 분할, 자, 그리고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어요. 액면 분할은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통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어쨌든 그런 것들은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상증자는 보통은 악재죠. 그런데 이렇게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기업 흐름이 썩 좋지 않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재무구조가 좋아진다 이런 이슈를 만들어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 종목도 뭐 그런 이유를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그냥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이 국보라는 이 종목이 원래 움직임이 이렇다는 거예요. 한 번 움직이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뭐 20%, 30%, 50% 이렇게 안 움직여요. 최소한 몇백 퍼센트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에 사례가 그랬었고요. 그리고 뭐 작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100% 이상은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강세가 이 종목은 특별한 이유가 없지만은 원래 이런 종목이다. 이런 것이 특성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점에서 움직일 때는 소액으로 묻어둘 만한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언제 움직일지는 알 수가 없죠. 다만 그 한 번씩 강하게 움직일 때는 정말 좋은 흐름을 보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셨다가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보면은 운수창고 업종인데요. 운수창고 업종이 지금 최근에 좀 움직이긴 했지만은 업황 자체가 아주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역시 그런 것도 이유가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종목의 원래 어떤 그 특성, 성격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임이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보는 적정 주가가 1,100원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이 4.3이에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뭐 가격적으로는 좀 부담스럽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 보시면은 중기 상승 유지하고 있고요. 단기도 상승이죠. 급등을 했으니까 워낙 또 강한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저점 라인을 보시면은 거의 뭐 1,000원 근처죠. 그런데 4,800원까지 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끌고 가보자는 것이죠. 자, 차트를 한번 길게 보여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은 한 번씩 강한 움직임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도 그랬죠. 1,000원대에서 3,500원까지 갔고요. 뭐 이렇게 한 번씩 움직임이 나옵니다. 최소한 100% 이상 움직임이 나오죠. 여기. 자, 그리고 여기가 하이라이트인데요. 500원대 주가가 4,000원까지 갔습니다. 거의 8배가 간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이렇게 특징적으로 한 번씩 움직임이 나와요. 자, 이게 이 국보라는 종목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한 번씩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종목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물론 기업의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존속은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참고하신다면은 이렇게 저점에서 움직일 때, 저점에서 횡보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좀 소액으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국보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움직였지만 원래 특성이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은 조금 더 끌고 가보시기 바라고요. 보유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해서 접근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에 속한 세 가지 종목부터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오늘 4% 넘게 하락하면서 17,4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시장 진출 소식이 들려왔는데 보이지 않는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였습니다. 오늘 96,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5G 모듈과 관련된 신사업 투자 방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자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하지만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 역시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국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4,815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보유자에 대한 부분은요. 일단 액면 분할 소식과 그리고 유상증자 관련된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또 상한가 기록했는데 보유자는 홀딩한 이후에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에서 추격 매수 따라잡지 마시고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에 속한 두 가지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YG 엔터테인먼트와 아난티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29,200원으로 약보합에 마감이 됐고요.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빠지면서 14,8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봉추 선생님, 두 가지 종목도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최근에 신규 대표이사 선임 소식이 있었어요.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이 됐었죠.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보유하신 분은 이미 주가가 너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던질 이유가 없죠. 끌고 가서 반등해주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락했을 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가 너무 약하죠. 그래서 끌고 간다고 해서 좋은 흐름이 나올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가장 최근 나온 이슈가 역시 대표이사 신규 선임 소식인데요.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죠. 그리고 또 대표이사도 물러났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형제죠. 그러면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이 됐는데요. 최근에 나온 각종 의혹,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한 그런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죠. 다만 이런 조치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런 건 사실상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불거진 그런 의혹들이 사안이 너무 큽니다.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가를 부양시키기는 어려워요. 단순한 이슈라든가 또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했다 그랬을 때는 쉽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한 이슈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였죠. 이분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관련 연예인들에 대한 마약 의혹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같이 양현석 씨에 대한 그런 의혹까지 불거졌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사실로 이게 밝혀진다, 사실이다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특별히 움직일 상황도 아니죠.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기관이 좀 매수를 해주고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위험한 종목을 기관이 매수를 하겠습니까? 물론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 상태를 보면은 주가가 움직이기는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종목이 낙폭이 굉장히 크죠.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소속 연예인들 새로 앨범 내고 또 가요 차트에서 1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매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식 시장의 어떤 측면에 주가에 움직이는 측면에서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부적인 안 좋은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에 정상적인 종목들이 2,000 종목 가까이 있습니다. 그 종목 중에서 하나를 매수를 하면 돼요. 굳이 이렇게 좀 위험해 보이는 종목을 매매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상황이 다 해소가 되고 이런 의혹들이 진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나고 정상적인 다시 종목의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 그때 접근해도 되거든요. 물론 그러면 주가가 그냥 상승해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반대의 경우라면은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항상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익 추구만 생각하다 보면 이런 위험한 종목도 접근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한 번만 실패하면 주식 투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있는 종목을 접근해서 수익을 낸다고 해서 절대로 잘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적정 주가는 78,700원이고요. 비교값이 0.37입니다. 저평가되어 있죠. 자,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 하락 전환됐고요. 단기도 하락세입니다.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1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계속해서 안 좋은 이슈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승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탑이라든지 지드래곤까지 소환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반등을 하더라도 결국은 꺾인다는 것이죠. 흐름이 꺾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런 의혹들이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 저점을 깨고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하지 않는 분들은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지 않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아난티입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반등이 있었죠. 대북 테마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죠. 그런 이슈로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금 더 조정받으면 단기 접근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있어요. 대북 테마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었죠. 뭐 대북 인도 지원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날 의지가 있다.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 립서비스를 워낙 잘하는 그런 분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움직임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정을 조금 더 받으면은 뭐 단기적으로 접근해도 될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해주면 위에서 매도하시고 좀 꺾이면은 아래에서 매수했다가 상황을 봐서 다시 접근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단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북 테마주들은 최근에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리조트라든지 골프장 이걸 또 그 금강산 쪽에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관련한 그 종목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지금 그 대북 테마나 이런 것들이 좋으려면은 남한과 대화를 하거나 미국과 대화를 하거나 이런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요. 또 남한과는 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과 굉장히 그 친한 그런 흐름을 밀접한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죠. 원래 북한과 중국은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게 좀 소원해졌다가 최근에 다시 좋아지는 흐름이죠. 중국 쪽에서 미국이 겨냥한 어떤 그런 행동, 제스처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중국이나 북한 양쪽에 다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남한이나 미국하고 대화를 해야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관련해서는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역전쟁을 중국하고 하고 있죠. 두 나라가 같이 만난다는 것은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슈를 만들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어도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크게 좋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 정도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아난티의 적정 주가는 14,200원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이 1.06이에요. 거의 지금 적정 주가 수준이니까요. 큰 의미는 없고요. 차트 보시면은 중기 하락 전환됐고요. 단기도 하락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좀 꺾이고 있는데요. 단기에 최근에 보면은 반등이 나왔었죠. 좀 여러 가지 뭐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또 그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발언이 나올 때마다 종목들이 한 번씩 움직이죠. 그리고 대북 인도 지원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같이 움직이니까요. 단기 매매 정도는 가능하다 봅니다. 보유하신 분은 굳이 이렇게 반등했다가 꺾였는데 여기서 던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확실하게 더 꺾이면은 매도를 하든가 아니면은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위에서 매도하든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추세적으로 이전과 같은 이런 엄청난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소폭 움직이는 정도는 가능하니까 그 정도만 활용해서 적절히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닥에 속한 두 가지 종목도 알아봤습니다. 먼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신규 대표이사 선임 소식과 함께 이번 한 주도 또 많은 소식이 들려왔었던 상황입니다.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미보유자는 현재 관망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아난티입니다. 종목 핫5 시간에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는 단골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아난티 는 대북 테마주로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 시진핑 주석이 북한 방문을 한 그 이후 전후로도 좀 계속해서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죠. 보유자는 홀딩한 이후에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가격대 조정 시 단기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신 만큼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핫5 시간까지 만나봤고요. 지금 시각은 10시 38분 지나가면서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8분 정도가 지난 시각입니다. 자,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뉴스로 말씀드립니다만 S&P 500 지수도 장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금요일장에 대한 부분은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랠리를 이어갔었던 장세에서 잠시 숨고르기 장세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과의 이런 발언들 더불어서 다음 주에 있을 G20까지 이제 또 관망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좀 올라왔었던 시장 분위기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흐름으로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됐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6849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한화케미칼을 22,75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한화케미칼 종가 먼저 확인하실까요? 자, 오늘은 1.10% 빠진 22,500원에 마감이 되면서 지금 소폭 손실 구간이시지만 거의 매수가 근처인 상황인데요. 최근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자, 봉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본전 근처에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5% 보시기 바랍니다. 본전 근처라면은 적당히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왜냐하면은 매수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저점에서 60% 이상 반등했어요. 우량주입니다. 무거운 종목인데 이 정도 반등이면 충분히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수보다 약간 강하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지수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수익을 노리는 것보다는 본전 매도가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욕심을 내지 말자는 것이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22,750원인데요. 매수를 여기서 하셨어요. 자, 최고가에서 매수를 하셨죠. 참 안타깝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에서 매수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저점 부분에서 매수를 해보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런 데서 많이 합니다. 자, 아쉽다는 생각이고요. 저점에서 60% 이상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 멜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꺾이면 결국 꺾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10월 말부터 쭉 반등했지 않습니까? 지수 따라 반등한 것이죠. 그리고 긴 추세를 보시면은 결국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종의 흐름이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화학업종도 강하지 않죠. 여러 가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역시 지수의 흐름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수가 꺾이면은 같이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5% 대응 후에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하나케미칼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매수가 근처이시고 최근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관련 지어서 다시 한번 상담해드렸습니다. 본전 근처의 매도 또는 손절에 대해서는 좀 짧게 잡아드렸죠. 마이너스 5% 손절 매도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1592님의 질문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78,000원에 비중은 5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요, 0.84% 빠지면서 58,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상당히 높으신 시청자 분이신데요. 손실이 크셔서 현재 구간도 좀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봉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마이너스 10% 매도하시거나 저점 이탈하면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비중이 50%인데요. 이게 쉽게 매도하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든데 추세가 꺾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다만 반등이 좀 나와준다고 하면은 본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마이너스 10%의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최근 흐름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블록딜 이슈도 있었고요. 또 셀트리온보다 훨씬 약해요. 결국은 약한 종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오의 흐름이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반등하기가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매수도 아쉽고요. 대응도 좀 아쉬운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78,000원에 매수하셨어요. 여기에서 매수하셨는데요. 자, 추격 매수하셨죠. 여기에서 매수하는 건 아니죠. 좀 아래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흐름과 상관없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격 매수하시고 마이너스 32%까지 그냥 홀딩하셨어요. 좋지 않은 것이죠. 기준도 없는 겁니다. 기준 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추격 매수하면서 50%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길게 보면은 추세가 꺾였어요. 쭉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지수보다 약하죠. 블록딜 이슈도 있었지만 수급적인 흐름이 좋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흐름이라서 크게 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반등이 나와주면은 마이너스 10% 감사한 마음으로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저점 이탈했을 때는 이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또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는 크게 더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손절을 하시고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지금 상당히 손실 구간이 많기 때문에 좀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10% 또는 저점 이탈 시 손절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2348님의 질문이고요. 대원전선을 1,7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대원전선 종가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2% 넘게 빠지면서 1,42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나 손실 구간이신데요. 봉투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마이너스 5% 반등했을 때는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너스 14% 정도 되는데요. 마이너스 28%까지 홀딩하셨어요. 그래서 저점 이탈하면은 거의 30%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이 끝난다고 봐야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1,7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자, 매수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대북 테마입니다. 전선 관련주지 않습니까? 대북 송전주죠. 어쨌든 미북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급락하는 그 시점에 매수를 했어요.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문제는. 매수도 문제지만 기준 없이 계속 30% 가까이 하락할 때도 홀딩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계속 들고 간다고 해서 이 종목이 급등해 준다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단기적으로 이슈로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 있는데요. 조금 더 나와주면은 마이너스 5% 정도의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꺾인다면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는 정리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계속 홀딩하는 것보다는 정리하십시오. 마이너스 5%나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원전선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마이너스 5% 매도 또는 저점 이탈 시 손절에 대한 의견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는 FMC도 있었고 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도 나왔었던 우리 시장인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다음 주 우리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지수가 반등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반등이 나왔는데 조금 더 강한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등하고 버티는 흐름인데요. 다음 주 초반에는 최소한 버티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그냥 급락하거나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해외 증시가 갑자기 폭락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고요. 지금 해외 증시도 역시 한계 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최근의 흐름 자체는 역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파생 쪽에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파생 쪽에 어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단기적인 흐름 자체가 반등이 나왔고요.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최소한 다음 주 초반 월요일, 화요일, 길면 수요일 정도까지는 버티는 흐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버티는 흐름이 나온 이후에 또 서서히 하락하는 흐름,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하락에 좀 대비해야 되는 흐름인데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버티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결국은 다시 꺾일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기를 바라기는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또 조금씩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는 버틴 후에 조금씩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에 참 해외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역시나 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다음 주 주 초반 정도엔 또 버틴 이후에 하락에 대한 부분을 좀 큰 그림 안에서 예상을 해주신 만큼 이런 큰 장기적인 관점 안에서 각각의 거래일에서는 정석 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또 봉주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봉주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